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역학에서 길을 묻다 시간입니다.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? 자, 오늘 오후부터는요 장마비가 그치고서 밝은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는데 다행입니다. 그런데요 지금 대전 이남, 그러니까 충청 이남 쪽에는 지금 대전뿐만 아니라 충청 이남에 지금 많은 장맛비가 내려가지고 물폭탄이 쏟아져가지고 지금 걱정인데요. 좀 하루 빨리 좀 비가 그치고 그쪽에도 좀 밝은 태양이 떴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. 사실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 양쯔강 그 지역에도 진짜 많은 비가 내려가지고 지금 산샤댐이 붕괴되느니 하는 말도 들리는데요. 자, 그 중국에도 좀 빨리 좀 비가 그쳐서 밝은 태양이 떴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. 자, 그런 뜻에서요, 제가 오늘도 건명이 아니라 곤명을 하나 적었습니다. 왜냐고요? 자,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? 태풍의 이름을 그 여성적인 명칭으로 많이 붙인다고 하지 않습니까? 그 뜻은 여성적인 명칭을 붙여야 여성처럼 빨리 순해져서 부드러워지고 해서 소멸이 된다, 빨리 소멸이 된다, 그런 뜻을 담았다고 합니다. 글쎄요, 여성분들이 부드럽고 순한지 글쎄요, 그런가요? 저 잘 모르겠는데요. 자, 그런데요, 아무튼 저도요, 오늘은 자, 그런 뜻을 담아서 곤명을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 풀어보도록 하시죠. 자, 이사주는 겨울철에 물로 태어났죠? 임수, 양수로 태어났는데 사주의 특징이 어떨 것 같습니까? 첫 보니까 자, 임수, 물이죠. 계수, 음수죠. 임수 또 있고 여기 해수 있죠. 자, 드러난 물만 해도 벌써 하나, 둘, 셋, 넷이죠. 넷이고 또 지장간에 해 중에 임수가 들어있고 신 중에 임수 들어있고 축 중에 계수, 진 중에 계수. 자, 신금 하나 빼놓고 뭡니까? 전부 다 물이죠. 그러니까 재밌게 얘기하자면 이 사주도 장마가 진 사주라고 할 수 있을까요? 홍수가 난 사주라고 할 수 있을까요? 네, 그렇습니다. 공교롭게 그렇게 됐는데 적고 보니까 그러네요. 네. 자, 그러면 물이 많은데 우리 일반적으로 내가 어디 가서 봤더니 사주를 보니까 물이 많아가지고 물 장사를 해야 된다,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 분들이 있죠. 정말 틀린 말은 아닌데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음양오행과 그 일간론을 할 때 좀 언급을 했었죠. 이 물로 태어나거나 물이 많은 사람들이 물 장사를 한다, 그 말이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이 물로 태어난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? 그 서비스업, 즉 대중 음식점이나 요식업 있죠. 이런 쪽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. 즉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그 식당에 들어갔을 때 보면 제일 먼저 가지고 오는 게 뭡니까? 물을 먼저 내오죠. 자, 물을 먼저 내오면서 이제 서비스가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물이 많은 분들, 시장간에도 물이 다 있고 한 거는 그만큼 그런 영업을 하기에 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.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, 이 여자분도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입니다. 자, 바로 제 사무실, 이 사무실 근처에 있는 순댓국집 사장님 사주입니다.
한 지금 제 사무실 근처에서 한 10여 년 가까이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그 들어보셨나요? 우거지 순댓국이라고, 우거지 순댓국 맛갈춘이라고. 자, 사장님이신데 아주 좀 순댓국이 좀 우거지를 넣어서 그런죠. 우거지를 넣고 한참 동안 이제 삶아서 그런지 좀 깊은 맛이 좀 있습니다. 그런 제가 좀 자, 그래서 보면은 물이 많고, 자, 그리고 또 과거를 한번 볼까요? 과거를 한번 보게 되면 이분이 겨울철에 태어난 물이죠. 12월에 태어난 물이라는 얘기죠. 그러니까 요 전 시간에 풀었던 슈퍼우먼 정화일주 사주 있죠. 그분은 반대로 겨울철에 불로 태어났죠. 그러니까 자신의 계절, 즉 자기가 유리한 계절에 태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, 이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물로 태어났기 때문에 물의 성질은 어떻습니까? 차가운 성질이기 때문에 그만큼 불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거기다가 이 물이 작은 물이 아니라 이 주변에 많은 물이 있기 때문에 지장간에 있고 하니까 그만큼 불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대운을 보니까 어떻습니까? 12월에 태어났는데 1월, 2월 해서 봄으로 간 게 아니라 여자분이 남자해에 태어났으니까 역순을 했죠. 그러니까 12월에 태어나서 1, 2, 3 봄으로 간 게 아니라 12월, 11월, 10월, 9월 역행을 했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말하자면 겨울철로 거슬러 올라갔다는 얘기가 됩니다.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봄이 좀 늦게 온다고 할 수 있겠죠. 좀 아쉽죠. 자, 그래가지고 9월, 10월, 9월, 8월이죠. 8월, 7월 이때까지가 겨울, 가을이니까 물이 본격적으로 쓰이는 계절이 아니라는 얘기죠. 이 환경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. 그런데 이 사장님은요, 이때 가을, 초가을로 접어들면서 이쪽서부터 이제 이쪽 순댓국을 하기 전에는 그 전에도 이제 분식집이라든가 이제 다른 식당도 오랫동안 이제 하셨는데, 주로 그렇게 이제 그런 요식업 쪽에서 이제 영업을 쭉 하셨던 분입니다. 자, 그런데 이게 본격적으로 이 물의 쓰임의 용도가 좋았던 거는 뭐냐면은 이 바로 55세 대운부터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됐죠. 여름이 시작되면서 이 많은 물의 쓰임의 용도가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자신의 계절이 왔다고 볼 수도 있겠죠. 자, 그리고 다시 원국에서 보게 되면 이 사주에서는 이 물, 겨울철에 물로 태어났으니까 물의 임수의 자신의 역할이 뭐라고 했죠? 자신의 역할은 생명수니까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? 갑과 을을 키워야 된다고 그랬죠? 갑과 을을 키우는 일간인데 겨울철에 태어났으니까 키우는 게 아니라 이제 창고에 저장을 해놔야 되겠죠. 곳간에다가 저장을 해놔야 되는데 갑과 을이 없지 않습니까? 그러면 수수해서 그 곳간에 쌓아놓은 게 없다라는 얘기는 조금 어떻습니까? 환경이 아주 좋다고 볼 수는 없겠죠. 다만 굳이 본다면 진주의 을목하고 해중의 지장간에 간목이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게 지금 내 마음은 진주의 을목이나 해중의 간목에 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, 공교롭게도 대운에서도 갑기운이나 을기운이 하나도 한 번도 오질 않았습니다. 즉 천간에도 목기운이 없었고 지지에도 목기운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. 그런데 다행인 게 뭐냐면
없었기 때문에 좀 불리했지만 좀 큰 돈을 벌어들일 수가 없었다고 볼 수 있겠죠. 그런데 이 55계절로 정미 계절, 여름으로 들어오면서부터는 자신의 재물의 기운이 들어왔죠. 정화, 병화. 자, 내가 극한다라는 것, 수극화한다라는 건 바로 뭡니까? 내가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주어졌다고 보는 거죠. 그 내 일거리, 내 노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기운이 딱 들어왔던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강한 물, 많은 물이 이때 쓰임을 얻었다,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게 신약 신강으로 볼 때는 이 사주는 신강사주라고 볼 수 있겠죠. 자, 하나, 둘, 드러난 것만 하나, 둘, 셋, 넷 했다가 신금이 있어서 금생수 해주고, 또 여기 신금 또 있죠. 신강사주다 보니까 신강사주들은 어떻습니까? 신강사주의 특징들은 자기 소신이 뚜렷하다고 했죠. 신약사주 같은 경우는 어떻다고 그랬습니까? 조금 그 자기 주관이 뚜렷하지 못하다, 이렇게 휩쓸릴 수 있다고 했는데, 신강사주들은 자신이 남녀를 불문하고 자기 소신이 뚜렷한 분들이 많습니다. 아무튼 그래서 그런지 이 사장님은요, 지금 여기서 지금 그 순댓국집을 운영한 게 한 10여 년 가까이 되는데, 전부 다 그냥 순댓국 한 그릇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. 그 오지 순댓국 하나만 가지고. 그걸로 승부를 보신 분인데, 그래서 그 깊은 맛 때문에 단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얼마를 벌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. 장사가 잘 되는 것만큼은 분명한 겁니다. 자, 그렇게 해서 꾸준히 해오시고 있었는데, 조금 아쉽게도요, 지금 봄부터인가 주변에 순댓국집이 또 한 군데가 생겼습니다. 그래가지고 신경이 좀 쓰이겠죠. 근데 이제 이 사장님 모르게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하도 오랫동안 먹었으니까 조금 물렸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야, 저 집 순댓국은 어떤가 싶어가지고 저 집에 가서 이제 새로 생긴 집에 가서 이제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, 이 사장님의 것만 먹다가 그런지 그 집 걸 먹으니까 또 담백한 맛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몇 번 가서 더 먹었는데 괜찮더라고요. 아, 이거 참 내가 이거 무슨 뭐 순댓국집 홍보하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저녁 먹으러 가면은요, 우리 회원들하고 이제 자주 갔는데, 우리 회원 중에 한 분이 저기 강남 삼성병원입니까? 그 개포동에 거기에 입원을 한동안 수술을 하고서 한동안 입원을 해 있었는데,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. 입원을 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공부하러 오질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끝나고 그 집에 가서 먹고 그랬지 않습니까? 근데 이제 여기 사장님네 그 이제 순댓국이 먹고 싶다고 저보고 그걸 사가지고 좀 문안을 오라고. 제가 문안을 안 갔었거든요. 바쁘다라는 핑계로. 그랬더니 여기 사장님네 그 순댓국이 먹고 싶다고 그걸 주문을 해가지고, 또 제가 그걸 또 포장을 해가지고 배낭에다 담아가지고 또 그 병원까지 가져갔다니까요. 이게 너무 맛있어도 또 너무 맛있다 보니까 또 옆에 사람이 또 피곤해지더라고요. 어쨌든 그렇게 이제 먹고 싶었답니다. 입맛이 없었는데 이 사장님네 그 순댓국이 이렇게 생각이 나더랍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 우리 저 단골들이 사장님 이거만 하지 말고 좀 단골 손님들을 위해서라도 좀 뭐 삼겹살을 갖다가 하나 하든가, 뭐 다른 뭐 찌개를 하나 하든가, 김치찌개를 하나 하든가, 좀 사이드 메뉴를 하나 좀 개발해서 저 단골 손님들 물리지 않게 좀 하라고. 그래도 끝까지 그냥 이거 한 가지 우거지 순댓국 하나만 가지고 가는 겁니다. 참 대단합니다. 뚝심이 대단합니다. 네, 그 순댓국의 깊은 맛처럼 뚝심이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.
그리고 가끔은요, 그 이제 서빙하는 아줌마들이 일찍 퇴근해버린 날, 손님들이 이제 늦게 막 많이 들어올 때는요, 한 15좌석 정도 되는데, 거기 손님들이 막 꽉 앉고, 차고, 뭐라 그럽니까? 단체 손님들도 와 있는데도, 혼자서 그거를 동작이 막 빨리빨리 하고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. 아주 충청도 저 바닷가 전형적인 좀 뭐라 그럴까요? 좀 느긋하고 저 양반 걸음으로 걸으면서 천천히 하면서도요, 혼자서 그걸 다 감당을 합니다. 참 대단하다. 그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. 혼자 가서 주방에 가서 끓이고 설거지하고 또 음식 내오고, 이제 그런 걸 보면서, 야, 저게 오랜 그 영업을 하면서 터득한 어떤 노하우가 아닌가,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해서 참 대단하다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뭐 얘기가 좀 딴 데로 흘렀는데요. 자, 아무튼 이 강한 큰 물이 이때 다 재물운이 들어와주면서, 제가 볼 때는 이 사장님의 가장 재물운이 늘어나는 거는 55세에서부터 74세, 요 20년 동안이 가장 재물운이 좋을 때다.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아주 사실 심플하죠. 하나, 둘, 셋, 넷. 물이 4개고, 자, 금 하나, 금 둘, 토. 그러니까 3가지 수와 금과 토의 기운으로 이루어진, 소위 삼상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. 이 3개의 기운, 5행이 아니라 3행, 3개의 기운으로 이루어진 걸 보통 삼상격이라고 보통 얘기 많이 하죠. 이 삼상격입니다. 삼상격. 자, 굳이 말씀드리면 삼상격인데, 이제 이런 거에 너무 치우칠 필요는 없고요. 삼상격, 세 가지로 이루어진 격을 잡은 사주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, 이 사주는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, 뭐 여기나 여기 이런 데서, 또 여기서 간목이나 을목, 임목이나 묘목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없었던 게 굉장히 아쉬웠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좀 풍족한 건 아니었고, 여기 이 겨울철보다는 여기가 낫겠죠. 이제 가을로 들어가면서 이제 날씨가 좀 그래도 따뜻해지니까, 가을이니까. 그런데 아무튼 제 생각에는 뭐 제가 과거를 다 뭐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, 이 사주의 구성을 보게 되면 그렇다고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74세까지가 재물운이 가장 좋을 때인데, 이 사장님이 그 순댓국집이 이제 새로 생겼다고 했죠. 그 신경 안 쓰일 수가 없죠.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또 아쉽게도 또 코로나도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손님이 좀 줄어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나 같은 단골 손님들이, 이제 가까이 있는 단골 손님들이 뭐 사이드 메뉴 개발해라 막 이렇게 막 말씀드리고 막 그러니까, 지금요 새로운 그 메뉴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요. 나는 부분적으로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나 했더니, 완전히 업종을, 메뉴를 갖다가 순댓국에서 이제는 이제 닭볶음탕 있죠? 닭볶음탕, 닭도리탕이라고 그러나요? 그 닭도리탕, 닭 전문 요리집으로 지금 이제 바꾸려고 오늘도 이제 제가 잠깐 점심 때 들렀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드리는데, 뭡니까, 카다로크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보여주고 하는데, 지금 조금 개인적으로는 기대가 됩니다. 10여 년 가까이 맨날 그 순댓국 한 그릇만 가지고 그냥 승부를 보다가 어떤 흐름에 이제 굴복을 했다고 할까요? 그러면 안 탈 수가 없죠. 변화를 줘야 됩니다. 자, 그래서 아까 사진을 그 메뉴 그 사진을 보고 했더니요, 아주 먹음직스럽더라고요.
자, 그리고 이제 이 사주의 한 가지는요, 목은 없고 지장간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 떠오르지 못했던 게 아쉬웠다고 했는데, 이 사주를 받쳐주는 한 가지가 뭐냐면요, 바로 이 신금입니다. 신금. 이 신금은 뭐냐면 임수일주는 키우는 일간이라고 했죠. 가불목을 키우는 건데, 키우지 않을 때에는 바로 이 사주입니다. 가불목을 키우지 않고 겨울에 또 태어나고 있는데, 임수일주가 신금을 보거나 경금을 볼 때에는요, 둘이 서로 콤비를 잘 이루는 관계가 됩니다. 그 얘기는 뭐냐면, 임수는 우리 배웠죠. 처음에 맑은 물로서 작용을 했고, 신금은 보석으로 작용했죠. 즉 임수는 신금을 보게 되면 깨끗한 물로서 저 신금을 갖다가 즉 보석을 먼지가 끼지 않도록 계속 닦아주는 역할을 합니다. 그렇게 되면 뭐냐면, 우리가 어딥니까, 보석상에 가면은 그 보석들을 갖다가 이렇게 진열장 안에 딱 담아놨죠. 거기다 진열을 해놨는데, 보면 먼지가 전혀, 거기 먼지가 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바로 임수일주는 신금을 보고, 또 신금일주가 임수를 본다거나, 또는 신금과 임수가 이렇게 옆에 있을 때는요,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는데, 둘 다 서로 필요로 하는 수용 관계라고 봅니다. 제가 수용 말씀드렸죠. 그래서 이 사주에서 모든 게 물이고 겨울이고 춥고 어둡고 한데, 바로 이게 하나가 나의 희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즉, 시간이라는 건 뭡니까? 나의 환경, 대외적 환경 공간이라고 그랬죠? 바로 이 시간이라는 건 나의 미래이고 이런다고 그랬는데, 이게 자식궁이죠? 이 사장님은 이제 참고로 따님 한 분이 신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, 딱. 그래서 그 모녀지간에 이제 관계도 좋고 한데, 이 임수가 신금을 늘 사랑하고, 신금 닦아주면서 이뻐해 주는 거죠. 또 이 신금은 임수가, 어머니가 나를 계속해서 닦아주고 비춰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좋은 겁니다. 그래서 임수일주가 신금을 볼 때, 신금일주가 임수일주를 볼 때는요, 서로 수용 관계가 되면서 아주 바람직한 그런 관계가 됩니다. 그래서 이 사주에서 조금 다 아쉬웠는데, 이 시간에서 갑과 을목은 없었지만 이 신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, 이 신금 때문에 내가 계속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계속 할 일이 있고, 나와 자식과는 늘 가까이 있어야 되는 그러한 관계입니다. 이거는 내가 이런 말씀은 사장님한테는 말씀을 안 드리고, 오늘 이제 사장님하고 점심 때 좀 한가한 시간에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그 메뉴를 바꾸게 되는 걸 알아가지고 알게 됐는데, 그래서 이 따님도 아주, 신금은 뭡니까? 보석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? 야무지고 똘똘하다 이랬다고 그랬죠? 자, 그래서 이 임수일주가 신금을 보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. 지혜롭고, 신금일주 또한 임수를 볼 때는요,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. 상당히 수재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사주는 아까 삼상격에 있긴 하지만 겨울에 태어나서 조금 불리했던 게 여름으로 오면서 좋아졌고, 지금 65세 대운 들어오면서는 임수와 신금, 맑은 물로서 보석을 닦아주고 있는데, 여기 병화, 태양이 떠 있죠? 태양이 비춰주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보석 진열장에 보석이 들어있고, 그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지 않습니까? 바로 태양은 그렇게 비춰주는 것과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대운에서 천간 지지가 전부 다 재물운이 오고 해가지고, 이때 74세까지 재물운이 가장 좋을 때가 아닐까,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. 참 이렇게 우리가 뭐 이런 말씀, 좀 이런 단골 식당 같은 데 가면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데가 있죠. 하여튼 굉장히 이렇게 빨리빨리하고 막 이런 건 아니고, 뭐 말주변이 좋고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. 절대 어떻게 보면 무뚝뚝하기도 할 정도인데,
마음씨가 이제 후석한 분위기고 좀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이제 손님들이 좋아해서 이제 한 번 오신 분들이 자주 오고 그러는데 좀 그런 후석한 분위기, 그런 가족적인 그런 면이 이제 그 식당 안에 이제 흐릅니다. 그래서 이제 손님들이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. 제 개인적인 얘기긴 합니다만. 자, 그래서 그래서 올해는 경자년이죠. 2020년 경자년은 조금 아쉬움이 있는 해입니다. 왜냐하면 요 신금, 내가 보석을 갖고 있는데 이 경금이 온다라는 거는요, 조금 요 무쇠덩어리라고 그러죠. 경금하고 신금하고 부딪힐 때는요,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. 자칫하면 무쇠덩어리에 신금이 상처가 날 수 있겠죠. 그때는 약간의 손해를 볼 수 있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자수가 여기는 수기가 많은데 자수가 하나 또 들어왔죠. 이 자수가 들어오면서 또 오화를 갖다가 좌우충을 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, 이때는요, 이럴 때는 그러니까 내 영업장을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을 옮기고 싶기도 하고, 막 주변에 막 이제 신경 쓰이게 하는 것들이 있고, 뭐 경쟁자도 생기고 하니까, 그럴 때 이제 충돌이 되면서 환경에 변화가 오게 됩니다. 그러면서 이제 다른 데로 이사를 간다거나 하기도 하는데, 주로 그렇게 하는데, 이 사장님은 바로 그러한 기운이 들어오니까 이걸 갖다가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해서 그 메뉴를 그런 닭볶음탕, 순댓국에서 닭볶음탕으로 전환하는 그런 분위기를 바꾸는 걸로 이제 그 기운을 작용한 겁니다. 그래서 이제 뭐 내일 모레 곧 이제 리모델링을 시작한다고 하는데, 큰 재물을 크게 가지고 있는, 사실 이 사주는요, 원국에서 보면 흔히 얘기하는 이 사주가 바로 무죄사주입니다. 재물이 없다 이거죠. 무죄사주인데 재물이 없다 이거죠. 무죄사주는 재물이 없다라고 하는데, 바로 이 사주가 무죄사주입니다. 그러니까 무죄사주이기 때문에 돈이 없느냐가 아니라, 무죄사주가 재물이 여기 하나 어설프게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아예 없는 게 좋습니다. 아예 없으면 오히려 잘 풀리게 됩니다. 왜? 작은 거에는 신경 안 쓰고 한 군데로 그냥 꾸준히 자기가, 신강사주이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다고 했지만, 재물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나는 없어도 좋다. 그러기 때문에 나는 내가 이거만 됐다, 요거 하나만 됐다 하는 걸 가지고, 그것만 가지고 승부를 거는 겁니다. 그러니까 하나를 가지고 꾸준히 간다. 이게 굉장히 이 사주에서는 포인트입니다. 굉장히 중요한 사주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무죄사주하면 재물이 없다가 아니라, 무죄사주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요,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정치인 김영삼, 고인이 되셨지만 김영삼 대통령 있죠. 김영삼 대통령 사주가 전형적인 무죄사주입니다.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이 사주가 무죄사주입니다. 김영삼 대통령이 무죄사주여가지고 돈이 없었습니까?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찾아왔죠. 공천 받으려고. 그렇지 않습니까? 자, 바로 이 사주가 무죄사주이고, 딱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거 딱 하나, 이게 바로 용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지금은 병화와 임수와 신금, 이게 삼위일체, 내가 닦아주고 태양이 비춰주는 스포트라이트 역할을 해줘서 내 사업장이 각광을 받을 수 있다. 저는 아마 제 생각인데, 리모델링 하고 나면 손님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요. 그렇게 봅니다. 자, 재물운이 잘 들어와 있습니다. 자, 내년 신축이 되면은, 자, 임수가 다시 또 신금, 용신 역할을 하는 이 신금이 왔죠. 이게 오면서 또 겨울이 왔죠. 겨울이 왔지만 지금 천간과 지지가 다 따뜻한 불이죠.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견뎌낼 수 있고, 좋은 결과가 내년에도, 2020년에도 좋은 결과가 있고, 아까 여기 자식궁인데 자식한테도 좋은 일이 있을 거다.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. 자, 정리를 하면요, 무죄사주에서 돈이 없었던 게 아니고
없었다고 볼 수 있지만 무제사주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를 딱 이게 돈이 되겠다면 그 길로 쭉 가는 뚝심을 가지고 가는 거 하고 여기까지는 가을이었고 여기서부터는 초가을이었는데 이때부터는 이 물에 쓰인 용도가 괜찮았다 이렇게 보면서 이때부터 서서히 풀려나가면서 여기서 괜찮고 여기서 괜찮아지면서 경제적으로 재물운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다. 저도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. 물어볼 필요도 없고 가르쳐주지 않지만 자 그렇습니다. 그래서 거기다가 연도운이 경자년 신축년까지도 내가 나한테 좋은 운이다. 올해는 주춤, 주춤하지만 요거를 지금 내부 수리를 통해서 새로운 업종으로 시작하는 것, 새로운 메뉴 개발해서 바꿔주면서 그 운을 떼우고 넘어간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내년에는 다시 당연히 좋다고 볼 수 있겠죠. 신금이 들어와줘서. 그리고 겨울이 왔지만 이 지금 대운이 열기가 좋고 따뜻한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아주 좋은 운이 될 것이다.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. 자, 오늘은요 여기까지 하고요. 리모델링이 끝나가서 새롭게 영업을 하게 되면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